자, 4강 들어가자고요. 41번부터네요. 자, 양도세 끝났어요, 지금. 자, 41번부터는 임대로 돌아갑니다. 이제 임대요, 임대. 자, 임대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그래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죠. 1번 주거용 건물, 주택이죠? 손해 났는 결손금. 그럼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니까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맞죠? 그러나 상가는 안 해줘요. 주거용 건물은 해준다고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자, 2번은 주택 두 채를 소유했다. 주택 두 채. 두 채야 두 채. 한 채는 월세를 주고 한 채는 전세를 주죠. 그럼 전체 주택 수는 몇 개야? 두 개예요. 항상 전체 소유 개념이라고요. 한 채는 월세,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그럼 월세는 두 채니까 과세합니다.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니까 비과세. 이런 임대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수는 전체 수를 갖고 따져요.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 전세는 세 채부터. 그럼 월세를 물어봐요? 전세를 물어봐? 월세. 과세된다. 맞잖아요. 그러나 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채니까 항상 전체 수 두 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두 채. 근데 하나는 월세 받고 하나는 내가 살아. 내가 거주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럴 때 월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전체가 두 채니까.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거주할 수 있잖아. 그래도 전체는 두 채예요. 월세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2주택이다. 소형주택이 아니다. 2주택인데 상업용 건물 보증금은 전세를 받았다는 얘기야. 보증금은. 그러다 갑돌이가 주택이 몇 채 있어? 주택이 두 채? 주택. 그럼 갑돌이가 상가도 몇 채가 있다? 두 채. 그럼 주택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월세를 받으면 두 채부터 과세. 전세를 받으면 보증금 받죠? 과세를 안 한다. 이렇게 전월세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은. 그러나 상가는 부분 안에 무조건 투기 목적. 과세한다고요. 그럼 이 지문은 전세 놨어요? 월세 놨어요? 전세 보증금. 보증금이잖아. 보증금을 이자로 계산하죠? 이자를 뭐라 그래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이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과세한다. 보증금을 이자로 계산해. 그래서 보증금이 나오면 뒤에 지문은 뭐가 나와? 간주임대료. 산입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보증금은 이자를 계산한다고. 이자의 이름이 뭐다? 간주임대료가 꼭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고가주택이잖아. 임대죠?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 9억 맞잖아. 근데 임대는 실거래가액으로 안 따져요. 기준시가로 따진다. 답이 몇 번? 4번. 9억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9억 초과죠? 9억은 숫자는 다 똑같대.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그 다음 임대업에서는 임대는 안 판 거잖아. 9억은 기준시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양도는 팔았잖아. 양도는 실지거래가의 기준이다. 정확히 정리해야 돼요. 이거 실지거래가액. 9억은 똑같아요.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임대는 안 판 거니까 기준시가, 양도는 판 거니까 실지거래가액. 세 가지를 딱 정리해야 된다고요. 9억은 똑같아요. 숫자는. 용어가 다르다 앞에. 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 9억 초과.
임대는 기준시가 9억 초과, 양도는 실질거래가의 9억 초과. 자, 그 다음 5번. 5번. 주택 임대잖아. 비과세율을 판단할 때 갑과 그 배우자 부부죠? 그럼 부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합산한다 부부는 뭐 물어볼 때? 주택수 물어볼 때는 부부는 무조건 합산해요. 그래야 주택수가 늘어난다고요. 답은 4번밖에 없네. 자, 4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취득세로 들어왔어요. 취득세로 들어왔다고요. 전체 문제. 자,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임차권은 등기 칠 때는 등록면허세 대상이에요.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소유권이 아니잖아. 임차권, 저당권, 전세권은 아니다. 그래서 임차권 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은 과점주주를 물어본다. 설립시 과점주주잖아.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해요. 본다 틀렸네. 그리고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은 원시, 승계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죠. 근데 괄호가 틀렸잖아요. 수용재결로 취득한 거는 제외한다. 수용재결은 이전받은 거야. 제3자로부터 이전받았기 때문에 뭐다? 원시가 아니라 승계 취득에 들어간다고요. 세법은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자, 그 다음 4번은 매매네. 자, 매매죠? 자, 등기등록을 한 후 60일 이내에 계약해제를 시켰네. 계약해제를 시켰네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등기등록을 했잖아. 그럼 취득세 납부했잖아요. 본다가 답이죠. 그럼 앞에가 어떻게 출발해야 보지 않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등기등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했잖아요. 본다. 아니하고 하면 아니 본다. 60일.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네. 5번. 자, 취득세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죠.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무조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답이 5번. 자, 43번. 자,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전체 문제예요.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네. 즉, 납세 의무자에 관한 대부분 설명이에요. 1번.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주체구조부. 효용가치. 그래서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배웠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틀렸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가설한 자 틀렸잖아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에 무조건 다를 때는 자, 2번. 채무, 근저당 설정이 있잖아. 자기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은 거야. 그럼 이거는 뭐다? 자기가 자기를 경락받은 거는 양도가 아니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전 받으면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취득 행위로 보는 거야. 그래서 3번은 뭐다? 2번은 뭐다?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야. 그러니까 타인의 담보로 제공하지 말라 이거지. 양도는 아니야. 자기가 재취득하면. 그러나 취득 행위로 봐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3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소. 가족관이잖아. 가족관은 원칙이 징여죠? 그러나 공경매. 공경매는 돈이 나가잖아. 그럼 공경매는 뭘로 봐요? 징여. 맞잖아요. 자, 4번 나왔다. 부담부 징여. 그래서 취득세는 유상과 징여로만 구분하죠?
채무를 물어봐요?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만약에 나머지를 물어보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로 바뀌어요.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답은 5번이네. 배우자 간, 가족 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필요 없는 하면 틀려요. 필요한. 그래야 정보가 알죠. 포인트는 뭐다? 교환. 가족 간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맞잖아. 무상하면 큰일 나요. 유상. 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 44번. 자, 취득세 설명이네. 1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항상 취득세는 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 신고가액이죠?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해야 돼? 연부금액. 과로 연부금액은 총차가 들어가면 안 돼. 매회. 매회 신고하고 매회 세금 내는 거예요. 매회. 그리고 계약보증금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돈이 나갔잖아. 계약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틀렸네요. 포함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자, 국가지자체. 귀속 또는 기부채납 부동산은 비과세죠? 그럼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반대급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거나 또는 뭐다? 조건이 변경되면 이 부동산은 과세합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뭐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한다. 빗자를 지워야죠. 또 하나 뭐가 있어?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런 경우도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나왔다.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잖아. 근데 세무서가 조사가 들어가죠? 근데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앞에 거를 무시하고 다운 계약서를 써서 팔았다는 거죠? 적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무조건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이에요. 만약에 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바뀌고 적은 경우. 답이 몇 번? 3번. 그럼 다 틀렸네. 4번. 자, 4번은 포인트가 뭐다? 정비법이죠? 건축한 주택이야. 건축한 주택이라고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공법용어를 안 써. 준공, 인가증. 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됩니다. 절대로 공법용어를 쓰면 안 돼요. 포인트가 뭐라고? 건축한 주택.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과 이 용어를 안 쓴다고요. 취득세를 빨리 걷겠다. 준공, 인가증. 그러니까 5대5니까 준공으로 출발하면 맞는 거야. 중 빠른 날은 똑같고 준공으로 출발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건축한 주택. 틀렸고. 자, 5번. 자, 5번은 뭐다? 취득권리. 타인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죠. 뭐를 취득했어? 분양권. 그냥 분양권의 공급가액. 분양권의 공급가액이 5억이야. 근데 실제 얼마 주고 샀어? 4억. 그럼 취득세는 얼마 갖고 계산한다? 실제 지급된 금액을 갖고 계산한다고요. 왜 틀렸어요? 당초 분양 공급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본다. 틀렸죠? 관계없이 벌써 틀렸고. 뭐를 과표로 한다? 실제 지급된 금액. 실제 지급된 금액 4억 갖고 취득세를 계산해요. 공급가액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자, 그 다음.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착각하기 쉬운 문제라고요. 그래서 4번 이런 거, 4번. 건축한 주택은 공법용어를 안 쓴다. 준공자로 출발합니다. 이유에 어떻든 간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45번.
뭐를 물어본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1번 또 나왔다. 교환이잖아. 가족 간의 교환이죠? 가족 간의 교환은 이번에는 징여 틀렸잖아. 유상. 중요하니까 또 한 거요. 징여가 아니라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유상으로. 그다음 45번의 답은 1번. 그럼 나머지는 뭐다? 다 맞는 거다. 자, 신탁법. 뭐다 이거? 선박법. 원시 취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선박을 물어보잖아. 그래서 원시는 회사는 과세를 안 해요. 어떨 때 과세한다? 우리가 승계 취득했을 때만 과세합니다. 네 가지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넷 중에 하나잖아요. 원시 취득은 납세할 의무가 없다. 승계 취득할 때만 있다예요. 네 가지는.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요.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4개. 자, 3번. 자,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조합, 원용. 그럼 납세의무자는 뭐다? 조합,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외국인은 뭐다? 수입하는 자. 맞잖아요. 자, 5번이 중요하죠? 뭐가 나왔어? 자, 징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아닌 경우로서 배우자, 직계자 아니 부담부 증여잖아. 아니니까 부담부 증여는 또 하죠? 채무는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채무를 물어봐. 이번에는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봐요. 에?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 맞죠? 만약에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로 바뀌어요. 꼭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46번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45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네요, 답이. 자, 46번으로 들어가요. 이번에는 취득세, 취득시기. 왜 필요해요? 60일 결정하려고. 60일 결정하려고. 취득세, 취득시기예요. 자, 1번. 국가. 자, 국가. 자, 객관적인 거 5개죠? 국, 수, 공, 한, 장은 절대 사실상을 안 써요. 그러면 틀려. 사실상만 써. 잔금 기준이죠. 유상일 때. 딱 이게 딱 정리돼야 돼요. 원인이 뭐일 때? 유상일 때. 그럼 이거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를 쓴다? 계약상. 이렇게. 원인이 유상일 때. 5개는 무조건 사실상, 나머지는 무조건 계약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1번은 틀렸네. 무상은 뭐다? 징여. 계약일이다. 이렇게 돼야죠. 1번 틀렸네. 무상이니까. 유상이면 맞는 지문이에요. 유무상을 헷갈리면 무상은 징여예요. 계약일이다. 그럼 무상을 뭘로 고치면 맞아? 유상.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그래서 지목 변경은 뭐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벌써 틀렸잖아. 원칙은 중빠른 날이야. 그러니까 사용을 먼저 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바뀌어요. 관계없이 벌써 틀린 거예요. 자, 연부는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맞죠? 근데 전자가 들어갔어.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껴. 등기일. 자, 4번 나왔다. 4번 나왔잖아요. 포인트가 뭐다? 정비법인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야. 주택이 아니에요. 토지야, 토지. 이거는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토지니까. 그래서 정비법은 공법용어가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 빠졌네. 다음 날이 빠졌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걸로 본다. 틀렸네요. 자, 일반적인 유상이다. 객관적이 아니죠? 일반적인 거는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뭐를 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근데 뭐라고 나왔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에 틀렸죠? 계약일부터 며칠 경과한 날, 60일 경과한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계약일 and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60일 경과.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오늘 10월 3일이야. 오늘 잔금 줬어. 근데 하루 일찍 줬어. 10월 2일. 그럼 취득일은 10월 2일이다, 10월 3일이다. 이거를 물어보면 이 날짜고 5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물어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개인은 계약상 이것만 인정해요. 하루 일찍 줬는데 인정 안 해요.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라고요. 하루 일찍 줬는데 이거 인정 안 해요. 5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10월 3일. 5개에 해당하면 무조건 10월 2일이라고요. 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 들고 신고 들어가죠? 그럼 바로 인정해. 계약서의 날짜를. 하루 일찍 줬는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46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요. 몇 번? 몇 번? 3번. 자, 4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표준 문제네. 과세표준 문제에 옳은 것. 자, 과세표준은 딱 머릿속으로 정리가 어떻게 돼? 원칙은 신고가액 취득 당시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에 둘 중 큰 걸로 가죠? 둘 중 큰 거. 원인이 뭐일 때? 유상. 그 객관적인 거는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유상일 때 몇 개? 6개. 여기는 6개야. 국수 공판장에다 뭐를 더한다? 검증. 그럼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갑니다. 큰 금액. 원인이 뭐일 때? 유상. 과세표준 결정 방법이에요. 3가지가 딱 정리돼야 돼요. 원칙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러나 6개에 해당하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딱 기본 원리가 정리돼야 된다고요. 자, 1번. 국가 유상. 유상이잖아. 무조건 뭐다. 근데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뭐라 그래요? 직접 비용이라 그래요. 직접 나간 돈.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 간접 비용을 더해죠? 간접 비용을 더해서 취득 가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은 뭐다? 간접 비용 포함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취득과 관련이 있으면 더하고 취득과 관련이 없으면 제외하고. 그럼 1번 뭐다? 중개보수. 취득과 관련이 있잖아요. 포함하고 누구만? 법인만.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법인 취득과 개인 취득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누가 취득했다? 개인이. 그러니까 일일이 정보가 확인할 수가 없어. 제외.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죠. 확인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 1번. 그러나 법인이 그러면 포함한다 그래야 돼요. 1번이네. 자, 그 다음 답 나머지는 다 맞는 거야. 아까 했잖아.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적든 크든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6개잖아. 6개. 국수, 공판장, 검증은 시가표준액을 못 써요. 적든 크든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자, 그 다음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했네. 그럼 법인이 했을 때는 뭐다? 입증하면 그 비용을 과표로 한다. 뒤에가 틀렸잖아. 개인은 증가한가요? 법인은 그 비용을 과표로 한다. 개인은 증가한가요? 법인은 그 비용을 과표로 한다. 뒤에 틀렸죠? 자, 연부로 취득했네. 연부로 취득하면 50만 원 여부면 그 연부금 총액을 과표로 한다. 틀렸죠?
그럼 연부는 매회 연부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매회 총액하면 틀려요. 연부로 취득하면 매회 연부 금액을 신고한다고요. 한 번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매회. 매회 연부 금액을 과표로 하고 그리고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자, 판결문 화해조서는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적잖아. 그럼 적으면 뭐를 써? 시가표준액. 크면은 신고가액을 쓰죠. 적잖아. 적으니까 뒤에 지문은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요. 화해조서를 신고하잖아. 신고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시가표준액. 크면 신고가액이 되고. 그래서 47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그리고 1번에서 이번 시험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중개보수 나왔잖아요. 또 하나 같이 가는 게 뭐예요? 취득과 관련된 거.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 다 포함. 할부, 연부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왜?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개인은 제외. 법인만 포함해요. 취득가액 물어볼 때는 1번 무조건 물어봐요. 또는 뭐다? 할부, 연부이자 포함한다고요. 개인은 제외하고. 자, 그래서 48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자, 48번.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사실상 취득세 과세표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 금액을 과표라. 이게 직접 비용이죠. 그래서 경우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이익 계산 및 이런 거는 아니다.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 경우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포함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포함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1번 화해조서. 안 믿어주잖아. 그래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더라도 이 화해조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X. 자, 공매는 무조건 뭐를 쓴다? 항상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이에요. O. 공경매는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판결문,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취득가액이 증명됐다, 무조건 사실상을 씁니다. 뭐 빼고, 기억 빼고는 쓴다고요. 5. 자,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증명했다. 그럼 법인도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을 씁니다. 자, 그 다음 미음이 중요하죠. 검증,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제출했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다, 큰 경우다. 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써요.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을 쓰고, 크니까 정상이야.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고요. 적은 경우 하면 확인된 금액을 써요. 자, 옳은 거는 몇 개예요? 그래서 4개. 뭐가 옳아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억 빼고. 기억은 화해조서는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써.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거 옳은 거는 4개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49번. 자, 49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왜 없어요? 취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과로가 중요해요. 누가 취득했다? 법인이. 유상. 항상 돈 주고 법인이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법인이. 자, 박스. 할인액. 할인액은 개인 법인 제외하죠? 돈이 안 나간 거는 제외. 뭐가 취득가액이에요? 5글자로 옆에 적어요. 할인.
할인된 금액.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갔잖아요.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기억 X. 그 다음 2번은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하죠? 취득에 필요한 거는 더하는 거야. 자금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 연불, 할부도 취득할 때 필요하죠? 연부 또는 할부, 계약에 따른 필요하잖아. 필요하니까 더하죠. 이자든 연체료든. 그 다음 리을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하니까. 채무 인수액 이런 거 약정한 건 취득에 필요하니까 더해 5. 자, 나왔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도 취득에 필요하니까 5. 근데 부가가치세는 X. 환급받으니까 취득세는 무조건 X입니다. 취득가액에 포함을 안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법인이 취득했잖아요. 법인이 취득했다는 점이다. 그럼 뭐와 뭐를 갖고 장난쳐? 디귿과 미음. 디귿과 미음 처리를 잘해라는 뜻이에요. 그럼 포함될 수 없는 거는 기역, 비읍밖에 없네요. 그래서 49번의 답은 몇 번? 1번. 법이 포함될 수 없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정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5번으로 바뀝니다. 멋담시, 디귿, 미음담시. 법인이니까 답이 1번이라고요. 개인은 디귿과 미음을 제외한다고요. 개인, 법인, 디귿, 미음 처리 잘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없는 거니까 1번. 개인이라면 5번으로 답이 바뀌어요. 자, 50번으로 들어갑니다. 뭐를 물어본다? 자, 나왔다. 유상거래. 유상거래 나와 있어요. 주택. 다주택자는 2배 또는 4배로 준 거예요. 세율 설명으로 틀린 거다. 괄호. 단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조정대상 지정고시일 이후입니다.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2배, 4배로 중과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전은 중과를 안 합니다. 이후. 자, 1번. 1세대 1주택이다. 하나는 중과 안 하죠?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이거잖아.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얼마야? 10억? 그럼 몇 프로? 3% 맞네. 안 까먹는 거.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9억 초과는 10억이죠. 3% 하나.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올해부터는 뭐다 이거? 뭐다? 주택 분양권도 주택수의 원칙이 어떻게 합니까? 포함합니다. 제외한다 틀렸다고요. 주택수 따질 때 포함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 자, 3번. 자, 1세대 3주택이다. 어디 걸 취득해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그럼 몇 배짜리야? 4배. 4배. 분수로 나와요. 4배. 4배는 100분의 400. 표준세율은 4%죠? 그러면 전체 세율은 몇 프로야? 12%. 4배. 4배짜리에 항상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4%. 여기에다 몇 배 돼요? 4배.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니까 8%. 전체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 12%. 그래서 12%를 4배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자, 4번은 3개인데 어디 걸 취득해서 조정대상 지역 왜? 그럼 몇 배짜리야? 2배. 2배를 합합니다. 2배. 2배를 합한. 맞잖아요. 왜니까? 이 3번은 4배짜리고 4번은 2배짜리예요.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몇 배다? 4배. 4배를 합한. 자, 51번으로 들어가죠. 자, 취득세 전체 세율이에요.
51번 취득세 전체 세율이네요. 자, 개인이 이거 8위 대책이에요. 8월 12일 이후잖아. 이후. 그럼 중과하겠다는 거야. 이후니까 어디에 있는 거? 조정대상지역 2개네. 자, 2개. 조정대상지역 2개니까 몇 배를 더한다? 2배. 2배를 합한다. 이후니까 이전에 취득했다면 1에서 3%를 적용해요. 항상 이후는 중과합니다. 2배를 합한 거. 자, 그 다음 사치. 자, 사치성인데 골프장 사치죠? 이건 4배를 합하고 본점은 2배를 중과합니다. 과밀억채권. 사치는 4배로 중과하고 과밀억채권은 2배로 중과하죠? 둘 다 어떻게 한다? 중과한다 맞잖아요. 사치는 몇 배? 4배를 더하고 과밀억채권은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합해서 중과해요. 사치는 표준세율에 4배를 더하고 과밀억채권으로 출발하면 표준세율에 2배를 합한다고요. 중과한다. 그러나 3번 중과 제외업종은 중과를 안 해요. 과밀억채권 안 해요. 뭐를 한다? 병원 이런 거 중과하면 안 되잖아요. 백화점 중과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중과 안 합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중과 제외업종이라 그래요. 중과하면 병원 안 지어. 백화점 안 지어요. 세금 폭탄 맞기 때문에. 자, 5번, 4번 또 나왔다. 1주택자가 소유주택, 배우자 직계 좀 징여했잖아. 그럼 징여하면 몇 프로야? 3.5지. 3.5예요. 근데 다주택자로부터 징여받아야 돼요. 공시가격 3억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그럴 때는 4배를 합한다. 누구로부터 징여를 받아야 된다? 다주택자로부터. 1주택자가 징여했잖아요, 가족에게. 그럼 중과 안 해. 그럼 징여에 대한 세율 3.5%로 가요. 그러나 2주택자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이에요. 그럴 때는 4배를 합한다고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4배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냥 3.5야, 징여에 대한 세율. 그래서 51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2주택자로부터 받아야 4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같은 취득 물건이 2 이상 하면 항상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4번 지문 잘 봐야 돼. 이거 징여입니다. 징여. 다주택자로부터 받거나 줘야 된다고요. 다주택자가. 조심하시고요. 자, 52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4배를 합한 거를 물어보네. 주택, 다주택자를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정리가 들어가네요. 이거. 자, 무주택자가 하나를 취득했다. 중과 안 하죠? 몇 프로? 1에서 3%. 거래가액에 따라. 무주택자가 하나 샀잖아요. 2배로 안 가요. 1에서 3%. 자, 2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가 비조정 거를 샀죠? 중과 안 해. 1에서 3%. 자, 근데 3번은 뭐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어디 걸 샀어? 조정 거를 사면 4배로 올라가. 비조정 거를 사면 2배로 올라가고. 조정은 4배로 올라간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이에요. 그 다음 2주택자가 어디 거를 사? 비조정 거를 사면 4배가 아니라 몇 배다? 2배로 떨어집니다. 조정 거를 사면 4배고 비조정은 2배라고요. 그 다음 5번은 뭐다? 조정 지역 내. 드디어 나왔다. 다주택자로부터 무상 징여를 받았잖아. 그럼 이 얘는 몇 프로로 가? 3.5. 중요한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의 엔드 뭐다?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이야. 알아들었나요? 3억 이상 받아야 4배로 갑니다. 2억이잖아.
그러니까 3억 이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징여에 대한 세율 3.5를 적용합니다. 이거 잘 봐야 돼. 5번은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했다는 거야. 무상. 그럼 뭐가 충족돼야 돼? 다주택자 앤드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 그래야 4배로 간다고요. 2억이니까 3억 이상 안 되잖아요. 자, 5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중과 기준 세율만. 2%짜리만. 중과 세율이 아니라 기준 세율이에요. 이거는 2%만 과세하는 거. 등기 안 하는 거. 뭐가 있어? 기본이. 감주취득 4개. 몇 프로? 2%. 그 다음 무덤. 몇 프로? 2%. 그 다음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2%.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6개예요.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그다음 2%짜리와 2% 빼는 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특례세율이라고요. 감주취득 2% 4개. 감주취득은 4가지잖아. 무덤 2%, 1년 초과 임시건축물 2% 등등등등 많아. 자, 2%짜리 골라라. 자, 1번 환매등기. 자, 환매등기는 등기만 하라. 매도자 매수자는 2% 빼고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표준세율에서 이거는 2% 빼는 거예요. 등기만 하라. 표준세율에서 2% 빼. 자, 니은 뭐다 이거? 간주취득이잖아. 가액증가 2%.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예요. 니은 5. 자, 외국인 소유도 이것도 2%만 내는 거야. 취득은 2%만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외국인 소유 내 것이 아니잖아. 2%만 내는 거야. 취득세는. 5. 그 다음 무덤도 몇 프로? 2%만 내는 거야. 내 밑에 또 하나 적어요. 뭐를 하나 적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도 꼭 알고 가야 돼요. 1년을 초과하는, 아니하는 하면 비과세예요. 초과하는 임시건 2% 등기 안 하는 거, 임시니까. 그래도 5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 2%짜리. 뭐 빼고, 기억 빼고. 기억은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2%짜리라고요. 외국인 소유도 내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예요. 자, 54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드디어 나왔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 우리가 7개 있었죠? 2% 빼는 거는 토탈 7개야. 기억나나요? 7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 주니 이혼당했다. 제3분할. 왜 이혼당해? 2% 부족해서. 자, 1번. 제3분할 2% 빼는 거잖아. 왜 2% 빼? 옛날에 2% 낸 거니까. 2% 뺀다는 얘기는 등기만 하란 뜻이에요. 등기할 때 취득세를 어떻게 내라?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자, 공유물도 뭐다? 여기는 특례세율이니까 2% 빼고.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초과함하면 표준세율로 가요. 아니하니까 2% 빼고. 자, 이전도 뭐다? 건축물 가액이 초과하지 아니함. 초과함하면 2% 또 내는 거예요. 아니함, 아니함. 2% 빼잖아, 이전도. 그다음 상속도 감면대상 농지. 감면이잖아. 2% 빼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하나. 1세대 1주택. 두 개잖아. 2% 빼는 거 상속은. 감면대상 농지. 또 하나 뭐가 있어? 1세대 1주택. 2% 빼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어. 무주택자가 하나를 2% 빼준다고요. 감면대상 농지와 함께.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1년을 초과했잖아. 이거 초과하면 2%. 초과하면 2% 내는 거예요. 등기 안 하는 거. 5번.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5번 아니에요? 길 가다 여기 길 가다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이렇게 여기 쭉 보잖아. 모델하우스가 있어. 1년까지는 비과세야. 1년을 초과하면 2%만 낸다고요. 등기는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보면서 기억하면서 돌아다니지 않나요? 자, 그 다음 55번. 필수 고급주택. 법 바뀌었어요. 자, 일단은 고급주택은 어떻게 세금을 과세해? 사치니까 표준세율에 몇 배를 합해?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거라고요. 사치는. 별골 3고는 표준세율에 4배를 합한 세율로, 과밀억제권은 2배를 합하고, 그러니까 사치는 이거를 딱 알아야죠. 표준세율에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합니다. 100분의 400. 자, 근데 포인트는 뭐다? 답은 다 9억 초과가 들어가. 어디에만 9억 초과가 안 들어가?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사치예요. 9억 원 초과할 때만 사치다. 땡!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다 9억이 넘어간다고요. 에스컬레이터 67 이상 수영장은 9억을 초과하는 경우만 고급주택이다. 틀린 거예요. 금액과 관계가 없다. 나머지는 다 9억부터 써요. 그 다음 5번 봐. 공동주택. 245. 245. 복층령은 274. 옆에 뭐가 붙어? 9억 초과 붙었죠? 근데 이 경우 다가구가 나와. 그럼 다가구는 세법에서는 공동으로 봐요. 그래도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다. 항상 다가구는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하나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갖고 245를 따지는 거야.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 고급주택을 피하려고. 서민들이 사니까. 항상 구획된 부분을 뭐다? 일구의 건물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단독이 돼서 3, 3일에 걸릴 수가 있다고요. (56번) 자, 부가징수, 납세 절차. 1번, 징역 60일. 3개월 하면 안 돼. 취득세는 60일이에요.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하면 안 돼요. 계약일이 취득일이니까. 자, 상속은 6개월, 9개월.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말일. 3번은 추징 대상이죠?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납부. 가산세 포함 틀렸네.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납부.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가산세 포함 틀렸네. 자, 4번은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5. 자,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했다. 근데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취득세를 2%만 내는 거야, 2%만.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중과산세 몇 프로부터요, 원래? 80%. 중과산세율은 80%예요. 그러나 간주취득은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80%를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아니한다. 지목 변경은 2%만 내는 거잖아요. 등기 안 하는 거잖아요. 취득세에서는. 이거 등기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등기 안 한 거니까 중과산세를 붙이면 안 되죠. 자, 57번. 자, 비과세로 들어왔네. 비과세 들어왔잖아. 1번. 국가 등은 기부채납 비과세. 맞죠? 그 다음 2번. 환매권 행사. 이거는 법률에 의한 거야. 법
법에 의해서 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면 비과세.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비과세.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번이죠. 공동주택 개수 얼마 이하 9억 이하 비과세. 단 과로는 대수산 제외. 항상 과로를 조심해야 돼요. 일명 공동주택의 개구멍.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 5번밖에 없네. 임시건축물이잖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근데 뭐가 됐어? 고구불확장이 됐죠? 사치는 무조건 과세한다. 고구불확장이 됐잖아. 무조건 과세한다. 고구불확장이 없어야 옳은 질문이에요. 사치는 무조건 과세해야죠. 자, 58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등록면허세는 항상 전체 문제가 출제돼요. 옳은 건 1번 외국인 소유.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예요. 2%. 등록은 등록면허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틀렸네요. 취득세는 내 것이 아니니까 2%.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면허세에 포함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제외 틀렸네. 자, 2번 저당권. 무슨 등기를 물어봐? 설정. 그럼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저당권자. 설정자 틀렸네. 그럼 말소 등기면 맞는 질문이에요.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설정과 말소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 포인트가 뭐다? 감가상각 자산 평가로 달라졌다.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은 장부로 증명하라. 현재의 법인장부 증명되는 거. 이런 거를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절대로 변경 전 가액 하면 오답이에요. 이거를 줄여서 변경된 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다. 그럼 옳은 거는 몇 번? 3번. 자, 나머지는 다 틀렸네. 상속은. 상속은 2를 빼는 거죠? 8에서 상속은 2.3, 2.8이잖아, 취득세가. 그럼 2.8에서 2를 빼면 8이지. 15는 뭐야? 징여를 물어보는 거예요. 징여는 3.5잖아. 취득세가 2를 빼면 1.5, 15. 상속은 8이라고요. 15은 징여예요. 그리고 5번도 중요지만. 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근데 청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줘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온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청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럼 몇 번? 3번. 자, 그 다음 59번. 자, 역시 등록면허세.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틀린 것. 1번. 자, 등록면허세는 절대로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등록 당시. 취득 당시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등록 당시. 2번.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했다. 그럼 뒤에가 뭘로 바뀌어? 시가표준액. 당연한 거죠. 공매. 공경매는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안 써요. 그 다음 4번 채권금액.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 뒤에 지문은 뭐가 나오면 옳은 지문이다? 목적. 그거를 채권금액으로 본다.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 하나가 5번이에요. 또 나왔네. 법인이. 자산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되다 달라졌죠? 달라지면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전자가 들어가서 틀렸네.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되면 뭐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재평가 전 틀렸어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자고요. 5번. 자, 60번까지 해야 돼요. 자, 뭐를 물어본다? 등록면허세 역시. 자, 1번. 상속은 아까 배웠잖아. 8. 3이 아니라 8이잖아. 자, 유상거래. 유상거래는 2가 아니에요. 주택은 2% 못 빼. 그래서 취득세율의 50%를 곱한 주택 유상.
건물 유상이면 2%야. 주택은 취득세가 몇 프로야? 1%에서 3%잖아. 그럼 이 주택은 과거의 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법이 계속 바뀌었으므로. 그럼 등록면허세는 여기에 몇 프로를 곱하? 50%를 곱해. 그러면 절반만 등록면허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주택 유상이 나오면 2%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다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을 적용받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의 50%를 곱한 빼나면 틀려요. 뺄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절반만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틀린 거네. 상속위의 무상 아까 배웠잖아. 8이 아니라 15지. 2를 빼니까 15. 자 나왔다. 4번 가져가 경매는 0.2%죠. 천물에둘 뭐의 0.2%다. 채권 금액. 부동산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가져가 경매는 채권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 자, 그 다음 5번은 설정등기야, 말소등기야. 말소등기는 무조건 건당 6,000원이다. 말소등기와 설정등기 헷갈리면 안 돼요. 말소등기는 건당 6,000원이다. 틀렸죠? 그 다음 60번의 답은 2번. 단 5번. 말소등기가 아니라 뭐를 물어봐? 설정등기를 물어보면 옳은 지문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 말소등기는 건당 6,000원. 설정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끝났네요. 자, 수업은 쉬었다가 3시부터 출발할게요.